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 것 같습니다. 이태리의 북한 대사 대리가 망명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주재하는 북한 이 주재원들 굉장히 엘리트층이고 말이죠. 당성이 높은데 망명을 신청했다. 뭔가 큰 북한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2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국정원에서 차장 제1차장 국정원장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뭐 이런 그 북한 대사관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동향들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당성이 높은 사람들이 지금 또 밖에 나가서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망명을 했다는 건 굉장히 큰일이죠. 그렇죠.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에서 외교관이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당성이 좋고 또 집안 배경도 좋고 그리고 이제 개개인들이 또 능력 있는 이런 사람들이 외교관으로 이제 선발이 돼가지고 해외에 근무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북한 체제는 아주 특이한 체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해외에 못 내보내요. 외교관이라 하더라도 밖에 나가면 혹시라도 이렇게 지금 이제 북한 외교관들이 망명할까 봐서 김정은 체제, 김일성 체제, 또 김정일 체제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자식을 평양에다가 인질로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인질로 잡았는데 가족 중에서도 그 자식이 2명 있다. 그러면 한 명은 반드시 평양에 인질로 잡아놔가지고 외교관들이 해외에 망명할 수 있는 그 원인을 완전히 차단해버리거든요. 반드시 들을 수 있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태리에 있는 북한 대사 대리가 제3국으로 망명했다는 보도가 이제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오늘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왜 그러면 이 이태리 정도면 아시다시피 얼마나 선진국입니까? 그렇죠. 정말 살기 좋은 데서 근무할 정도 되면 북한의 외교관들 중에서도 또 백이 좋으니까 또 실력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좋은 나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왜 망명했을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고 본다면 과거에 이제 북한 외교관들이 이렇게 보면 첫째로는 외교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성이 강한 집안 출신이고 당성이 강한 그런 충성 분자들이라고 일단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주 엘리트이다 보니까 야, 북한 체제가 얼마나 잘못된 체제인지 정말 북한 들어가면 얼마나 살 수가 없는 그런 지옥 같은 생활이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태리라든가 영국 얼마 전에 태영호 공사도 그렇죠. 거기서 망명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서방 아주 최고의 선진국에 사는 외교관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자유가 뭔지 시장 경제주의가 뭔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양에 들어갈 생각하면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이번에 그 조성길 대사 대리라는 사람도 2015년도에 파견이 나왔다고 그래요. 네. 그럼 지금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북한 외교관들도 나오면 3, 4년, 5년 뭐 이렇게 대충 있다가 이제 평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시기적으로 이제 본인이 임기가 맞추는 시기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살 거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북한 외교관들도 내 자식이 장래가 어떻게 될까? 이게 굉장히 걱정되는 거예요. 네. 태영호 공사도 3층 암호실이라는 책자에서 밝혔잖아요. 그렇죠. 자기 평양 들어가면 애 교육 문제가 제일 컸다. 그렇기 때문에 망명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태리에 주재하는 외교관이 망명했다 그런 소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그리고 정말 그런 데서 살고 싶은 희망 그 다음에는 김정은이가 지금 끌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지옥 같은 생활은 피하고 싶다. 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고통도 큰데 본인의 자식한테 자기 자식 앞날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망명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전격적으로 망명을 시도한 것 같고 일단 중앙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 그 조성길 대사의 자녀 조성길 대사라고 딱 이름이 지어졌어요. 네. 이런 걸로 보면은 일단 이렇게 망명을 시도한 것은 사실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남은 과제는 이게 사실이라고 치면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로 이 사람과의 그 접근권을 가지고 있느냐. 네. 왜냐하면 과거에도 보면 북한 외교관이라고 해서 다 한국에 오지 않아요. 미국으로 간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 97년도에 장승길 이집트 북한 대사가 망명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미국을 망명지로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은 신변 보호가 불안하다. 이것 때문에 미국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태리 대사하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전 세계 뉴스 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거 서울 가가지고 왜냐면 태영공사 맨 뭐 살해한다고 무슨 암살단 살해단 조직해갖고 광화문에서 데모하는 거 지금 국내 신문에 다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걸 국내 정황을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이 탈북자들한테도 지금 김정은이는 탈북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탄압합니까? 탈북하려다가 걸리면 전부 정치봉 수용대가 갖다 가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독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 이태리 대사 대리 같은 경우 만약 서울로 가가지고 나 살해한다면 어떨까? 옛날에 이한영 암살된 거 그러니까. 알잖아요. 성혜림 조카. 예? 그다음에 황장엽 비서도 북한에서 암살을 하려고 얼마나 시도를 많이 했어요. 이거 북한 외교관이 암살을 하고 맘먹는데 그거 하나 조사 안 하겠어요? 내 신변 관계. 그래서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이태리에 있는 북한 대사 대리가 나 한국 불안해서 못 가겠어. 네. 미국 가겠어. 이렇다고 본다면은 이거는 정말 우리 정부가 이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이 탈북자들 관리 얼마 전에 또 경북에서 하나센터 탈북자 990명, 900명 다 털려버렸잖아요. 네. 이거는 아니 탈북자 정보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김정은이죠. 김정은이고 국내 종북 좌파 이 간첩들 아니면 왜 탈북자들이 인도적으로 지원해주고 싶으면 하나센터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내가 이런 사람 찾고 싶은데 취업해주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은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알려주시지 몰래 사이버 테러 해가지고 그거 가져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김정은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 탈북자의 신변 보호 관리를 정부에서는 엄격하게 잘해야 된다. 예. 그러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하나센터 탈북자 누출된 거 있잖아요. 그거 해킹 누가 했는지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1회, 제2회, 제3회 탈북 시도자들이 또 망명하려고 하는 고위 외교관들이 한국을 가장 안전한 나라. 그리고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을 갈 수밖에 없다. 한국을 가는 건 내 운명처럼 생각하고 그 운명처럼 생각하고 한국 와보니까 내가 제2의 인생, 내 자식의 그 장래가 정말 아주 장밋빛 장래로 잘 관리가 되더라. 이런 신념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 정부가 지금 망명 신청을 한 이태리 대리대사와 관련해서 어떤 정보를 내줄 수 없다,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지금 정보도 없는 것 같아요. 미국과 공조돼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을 보면 굉장히 지금 우리 외교부가 고립돼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이게 망명 사건이 나오면 해외 이제 우리 공간에 이제 외교적 비호권이라고 그래요. 국제법상. 그런 외교적 비호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공간으로 가서 정치적 망명을 한국으로 가겠다. 이것이 이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외교관들의 망명 케이스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만약 한국을 안 오겠다. 그러면 제3의 기관이나 제3국 본인이 만약 미국으로 망명하겠다. 그러면 미국 대사관에 갔을 것이고 일본으로 가겠다. 그러면 일본 대사관에 갔을 것이고 불란서로 가겠다. 영국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 해당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외교관이니까 국제법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나라의 공간에 가서 이 정치 망명을 신청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러한 경우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대한민국 정부는 정보기관의 채널을 통해서든 아니면 외교부의 채널을 통해서든지 간에 이 망명 관련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된다. 다만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이 바로바로 우리 국민들한테 공개할 수 없는 것. 아까도 얘기했는데 제일 큰 거는 신분 보호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자리에서 그걸 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제가 이 탈북자들의 신변 관리를 잘 해줘가지고 이런 고위 외교관들이 됐든 일반 탈북자가 됐든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변 불안을 이유로 해서 오지 않는 그런 그 환경은 만들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만 제대로 남북관계도 관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김정은이가 지금 제일 국제적으로 수세에 불린 게 뭡니까? 국제인권 함부로 감금하지 말고 이런 거 독재하지 말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이한테 이런 인권 차원에서의 압박을 줘가지고 정상적인 남북관계 또 김정은 체제가 정상적인 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우리 정부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장기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탈북 외교관이 나와야 김정은이가 정신체죠. 정신체되지 않겠어요? 아마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태리에 있는 그 외교관이잖아요. 그럼 이태리에 이제 FAO가 있고 로마 교황청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로마 교황을 그 방북 초청하네 안 하네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제 업무 제가 보기엔 아까 얘기한 대로 공산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업무 스트레스 이런 데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실망.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황 방북을 제대로 좀 시켜라. 그런데 이제 이 사람 부를 때 북한에 종교 자유도 없는데 무슨 로마 교황을 내가 모시고 가는 일을 해. 나 양심상 못 해. 아니면 먼저 종교 자유를 좀 줘. 이런 거에 대한 양심상의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농업기후가 있기 때문에 북한 여러 가지 식량사들 인도적
지원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 실적이 또 모자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국제사회 제재가 엄청 세가지고 북한의 돈이 지금 고갈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서방 선진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 활동이가 어렵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충성 자금, 비자금을 계속 평양에다 보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평양 들어가서 혼나요. 또 하나는 그 네. 이태리라든가 뭐 프랑스 이런 곳은 북한 대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제 당에다가 고급 명품들, 사치품들 보내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태리 명품이 그렇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예. 그런 일을 하다가 돈이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할당량을 못 채우다 보니까 망명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경제 예를 예. 들어서 지금 현재 사치품, 그 고급 사치품 같은 경우는 유엔 제재 결의로 인해서 예. 북한이 정식으로 사가지를 못해요. 근데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게 뭐 고급 위스키, 고급 와인, 자동차, 뭐 이렇게 시계, 고급 시계, 예. 엄청 비싼 것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2월달 한 달 반 되면 지금 김정일이 생일이잖아요. 예. 김정은이 아버지. 그러면 생일 막 대잔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특근들한테 돈도 좀 줘야 되고 고급 선물도 줘야 되고 그렇죠. 본인도 또 생일 때 또 폼 탁 잡고 또 이제 해외 선전도 해야 되잖아요. 엊그제 소파 앉아갖고 서방 지도자들 같은 모양새를 한 것처럼 소파 큰데 엉덩이가 꽉 끼더라. 그만큼 살이 쪘어. 그런 것처럼 이제 김정은이 이제 쇼를 해가지고 네. 북한 주민과 국제사회에 새로운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라는데 지금 이제 이 조성길 대사가 볼 때 돈도 없고 그러니까. 명품 잘못 사다가 자기 걸리면 유엔 제재 리스트 갖고 미국이 조성길 제재 리스트에 올리면 언제 또 다칠지 모르잖아요. 이런저런 많은 갈등 때문에 제가 보기에 망명을 한 가지 딱 걸려갖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예, 망명을 했을 가능성이 많고 이제 요 다음 예상되는 것은 만약에 한국 온다. 한국 정부가 또 납치해 갔다고 외교관 납치했다고 그렇죠, 또 그렇죠. 난리 칠 겁니다. 돌려내라고 난리 날 것이고 맞아요. 또 우린 또 돌려보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거 뭐 인간 쓰레기라고 네. 이건 저 북한 애들이 쓰는 용어예요. 제가 얘기는 인간 쓰레기다. 이거 뭐 부정부패 혐의로 했는데 이거 도망갔다 한국 정부로 또 이런 그 모략 선전을 또 할 가능성이 많다. 아, 정말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이 망명 신청 대리대사가 또 북한의 어떤 고급 사치품 보낸 걸 또 폭로할 수도 있으니까 전 세계가 북한의 현실을 또 아는 기회도 분명히 될 거라고 보입니다. 김정은이는 그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무서워하죠. 예, 네. 그거를. 아우, 그러니까 모략 선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 전부 오면은 대용사도 올 때 얼마나 욕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김정은이 아주 세계 최고의 장기거든요. 그게. 네, 그러니까 북한의 이 기쁨조한테 속옷 선물을 뭐 수십억 원치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기쁨조도 많은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비싼 거를 갖다가 다 이 선물하면서 체제 유지를 위해서 썼느냐. 이게 참 북한의 아주 치부가 드러나는 일이 조만간 또 터질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전옥현의 안보정론TV도 더더욱이 많은 분들이 시청하길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질 수뿐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유통일로 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해서 더 아쉽습니다. 이거 북한은 북한대로 무너지고 북한은 중국이 가져가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경제가 무너져서 정말 거지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신의 한 수,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천 버튼, 댓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